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주간 우승자를 발표하는데 이제 리그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리그의 우승과 준우승도 어느 정도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대가 됩니다. 바로 순위표 확인해 보시죠. 네, 4주차 주간 우승은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언제나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는 관통하는 전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5%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 4주 연속 주간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위라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보이면서 이번 주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문종욱 감독님이 차지를 하셨죠. 이번 주 변동성은 심했지만 우리 감독님 상위권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역시나 3위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는 주 후반에는 이무학 감독님을 보자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주 후반에 진입을 할수록 한 단계씩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4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1위 감독님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파적인 연준의 기조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건 보험주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달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 보험주가 이달 들어서 추가 금리 인상,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시기 좋게 이 보험주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이렇게 주간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감독님 그리고 문종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들 이번 주 유난히도 힘들게 느껴졌었거든요. 시장 대응이 변동성도 너무 컸고 테마주들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 경기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시장 이렇게 조정을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오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나 여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5월, 6월 2,600포인트 이상에서는 따라붙는 시세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조심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일반 잡주들 백화점 그런 그 계좌들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이렇게 좀 좋아지는 종목을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달 들어서 이제 급격히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가격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그 지수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 현금을 총알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상승장이 왔을 때 제대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도 한번 시장 분석을 도와주시죠. 네, 일단 아직 8월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 변동성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 이번 주 한 주죠. 한 주간에 아예 박살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변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나 우리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도 1,340원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최고치인 4.3까지 이제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날도 어제 저점을 일단은 지지받고 또 대반등에는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화권 증시나 미국 증시를 보시면 한 단계를 더 추가 하락시킬 수 있는 여력이 남아는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단지 다음 주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 23일 미국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제 테슬라는 박살이 났어요, 이미. 거의 300달러에서 220달러도 붕괴시키는 파동으로 났고요. 애플사도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이 남은 건 엔비디아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실적 발표 나온 뒤에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 나오고 박살, 현대차도 실적 발표 4조까지 나왔어도 박살,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시피 반대로 엔비디아가 공격받는 시점에서 테슬라나 애플사가 받아쳐줘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종합지수 2,400도 붕괴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4일, 26일간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금리 모멘텀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회의록 공개에서도 매파적인 성격이 나왔는데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성격으로 대응을 해줄 거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원화적인 성격으로 대응을 해줄 거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나 지금 중국 증시도 불안합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급락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또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30포인트 이상씩 왔다 갔다 해버릴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는 더 커질 수가 있고 시장이 자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중심 종목이 잡아줘야 뭔가 반응이 드는데 삼성전자도 딱 맥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65,850원짜리가 붕괴된다고 하면 여기서 삼성전자는 6만 원 초반까지 밀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수가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삼성전자 65,850원짜리를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시장은 미증시 눈치도 봐야 되고 중화권 증시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장중에 시장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면 통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는 금요일장에 안타 날린 섹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은요, 이 논란이 있었던 섹터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칙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그룹주들도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프로이니까 우리 문정 감독님께 먼저 의견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그 이동채 전 회장의 이제 상고심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10시 10분에 이제 열렸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그 국내 최고의 로펌을 이제 그 필두로 해서 사실 뭐 이렇게 횡령 금액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약소하잖아요. 그래서 시당초 지난 5월 달에 항소심에서 뭐 징역 확정을 된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 사실 뭐 기업 총수들이 뭐 그 몇십억짜리 뭐 그런 거 저걸 했다고 뭐 징역 2년에 실형을 하는 거는 제가 이 증시에 있으면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국내 웬만한 재벌 회장들은 그냥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5월 달에 사실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1심이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집행유예죠.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 어쨌든 뭐 항소심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요 부분을 이제 상고를 할 때 어차피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보다도
제가 이제 강조를 항상 드리는 게 기업의 본질 가치가 과연 훼손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를 이제 먼저 보셔야 된다 주식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5월 달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어 온 그런 과정이고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보시면 된다. 지난 그 4월 5월 달에 이 부분이 이제 그 항소심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 다른 전문가님들도 마찬가지고 타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이 대주주의 어떤 그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기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면서 뭐 이 엄지손가락으로 딱 내리는 뭐 그런 제스처까지 제가 봤는데 결국은 그때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노란톡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에코프로 PM은 여기서 사지 못하면 못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1월 달부터 제가 배터리 강의를 할 때 선두 핵심에 든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이었는데 그 당시 뭐 10만 원이었고 지속적으로 제가 그 주식반영 그 30강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은 뭐 다들 뭐 엄지손가락 아래로 딱 그 꺾은 시점부터 3배가 올랐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솔직히 욕심이 과한 그런 구간에서 탐욕스러운 그 구간에서 한 번도 거론을 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배터리를 다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의 또 올 때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벤트는 그냥 그 이 기업의 내용 가치는 전혀 이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차트를 통해서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에코프로를 하나 이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탐욕의 구간. 여기가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찍을 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냥 60%가 급등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탐욕의 구간은 요번에죠. 요번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요 찍은 구간. 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 2부에서 종목 상담을 하는데 에코프로를 148만 원인가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 다른 안 가는 주식을 다 팔아서 좋다고 해서 MSCI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과정에서 주가가 펌핑을 하니까 쫓아가신 거예요. 근데 148만 원에서 그냥 박살이 나니까 걱정이 되시죠.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탐욕의 순간은 이 탐욕의 구간 두 번에 걸쳐서 발생이 됐어요. 자, 탐욕의 구간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고 그 탐욕을 부린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먹여주지 않는 게 주식의 원리다. 주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기업이 실적을 미래에 땡겨오는 실적을 현재 반영을 하는 건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 있죠. 지난 4월, 5월 달에 두드려 맞고 공매도 치고 할 때 제가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2025년도, 2030년도 거까지 실적을 다 땡겨와서 반영할 게 없다. 막 그런 그 편향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많았는데 제가 실제 강의를 통해서 과거에 그들이 목표가를 설정하고 기업 분석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다 나열을 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누구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강의 때도. 자, 전기차라는 미래는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에요. 배터리는 단순히 지금은 전기차에 가장 크게 많이 쓰이고 큰 대세 전환이 돼서 전기차에서 배터리 연결을 짓지만은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이상 그렇게 설정이 된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말씀, 50만 원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들 피해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상상 그 이상의 시장이 열린다.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이 열린다. 50만 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은 지금 50만 원에서 60만 원, 뭐 70만 원 언더 자리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더블 수익 이상을 먹었는데 평가손으로 평가 이익을 따지면은 근데 이제 그게 좀 축소가 된 것뿐이에요. 축소가 된 것뿐이고 기업의 본질 가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시 10분에서 10시 반 그 사이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짝 이렇게 플러스 전환을 했다가 결국 이제 그 속보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한 4, 5% 빠졌었는데 그거 영향을 전혀 안 받았잖아요. 마감은 뭐 2, 3% 정도 그렇게 되고요. 결국은 기업이 변하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부적인 가격 전략은 이 과욕과 탐욕에 찬 이 매수자들이 털려 나갈 때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올 때 서서히 기지개를 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대 주주 리스크가 있기는 했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 우리 네. 문종 감독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막 웃으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그것 있을까요? 때문에 웃는 거 아닌데. 네. 저기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저기 이제 재벌 총수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아, 네네네. 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이번에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이제 편입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편입 대상으로 이제 정확히는 31일 날 말일 날 이제 편입 대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에코프로 종목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로. 보통 이제 이벤트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는 편입되고 CJ 종목은 편입 대상에서 나왔어요. 편출됐습니다. 그러면 편입과 편출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뭐 이제 뭐 오너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짧은 한 방을 날린 1루타까지 진출한 섹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1루타 진출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보험주입니다. 왜 보험주들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은 뭐 매파적인 연준의 기조다, 새 국제보험 회계 기준 적용했다,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보험주들을 우리 두 감독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지 우리 문종훈 감독님부터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성이 있어요. 금리 상승기에 보험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은 이 보험료로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자금을 많이 하는데 주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요. 채권 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채권보다도 장기 채권 이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자연히 그게 듀레이션에 따라서 긴 그 기간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죠.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이제 그 손해보험사 중에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 중에 DB 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그런 자금 운용을 굉장히 좀 활발히 잘 하고 과거에도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도 이제 그쪽에 영업을 가보고 하면은 굉장히 이 채권 쪽에 이 아주 짜임새 있게 수익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구조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급격히 상승하는 기였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그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부각이 되는 거죠. 작년에 그 금리 상승 부분을 실적으로 연결되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보험업법도 바뀌면서 더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금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지금 미국도 그러고 뭐 이제 한번 지금 미국이 빠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경제 지표가 너무 견조하니까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거 아니냐? 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명분이죠. 제가 이제 누차 노란톡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중국의 뭐 어떤 그런 뭐 경기도나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빠지니까 그런 걸 명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난 상반기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였어요.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오른 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욕과 욕심의 그런 매수가 굉장히 버블을 키웠고 결국은 그거는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경제 지표는 어차피 그런 상황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고 금리 인상이 남았다면 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꼭대기에 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험 같은 경우는 더디 가지만은 그냥 뭐 거북이 가듯이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채권의 듀레이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고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실적이 급속도로 계속해서 YOY 기준으로 해서 뭐 몇 프로 성장했다 그게 아니라 아예 긴 기간을 놓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게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 보험주들이 이렇게 한 번씩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이 보험주 섹터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그냥 반짝반등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자 마진과 투자 수익률은 개선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가격권에서는 다들 괜찮은데요.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반짝반등이고 뭐 금리 문제 자체도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국의 경기도나 디스플레이션이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완화 시기 다음에 인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결 모멘텀으로 가다가 인하 시기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 손해보험사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중장기적인 입장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 오늘 반짝 반등했다가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세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두 감독님의 의견이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반짝 반등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삼루타 없이 왜 요즘 시장에서는요. 변동성이 큰데 그 사이에 테마주들이 좀 급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무슨 청기백기 게임처럼 뭐 2차 전지 올려, 초전도체 올려 이러다가 오늘은 또 맥신 올려 이런 테마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현상 분석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종 감독님부터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왜 제가 자꾸 먼저 하죠? 제가 이렇게 왜요? 오늘은 먼저 할 수도 있죠. 그 사실 뭐 나 이거 순서 가지고 정말 섭섭하게.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수 조정기에는 이런 뭐 초전도체라든가 뭐 오늘 처음 들었어요. 맥신? 뭐 네. 저는 이제 이게 뭔가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지수가 조정기에는 어쨌든 증시에 머무는 그 자금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말해서 이제 추세, 큰 추세 안에서 이렇게 정석으로 투자. 내가 이제 매매자가 아니라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다. 투자자. 그런 입장에서 가는 자금의 성격이 있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다이나믹하게 나는 오늘 몇 프로 수익이 목표야. 뭐 그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테마 이슈주만 추구하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뭐 몇십 년을 해도 테마 이슈 뉴스에만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런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종목 아침에 그런 이 룰을 정해서 그것도 초단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장, 지수 조정장은 증시에 머문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성격이 결국은 정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어차피 시장 조정을 즐기는 거고 어차피 싸게 주는구나 하고 이제 즐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매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가 되고 전 이슈가 되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급등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결국 그거 쫓아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10중 8구는 다 백화점 돼요. 장고장이 백화점 돼버려요. 그래서 정작 큰 어떤 흐름이 다시 잡힐 때, 올 연초가 그랬잖아요. 연초가 잡혔을 때, 작년에 막 그렇게 테마주 막 했을 때, 묶여있는 분들은 뭐 배터리 뭐 그런 거 다 못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이슈로 왔다 갔다 한다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질질질 흐르고 뭐 별다른 반응이 없을까?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좌 총자산 수익이에요. 한 종목을 이렇게 뭐 10종목을 매매하는데 10종목 다 그냥 뭐 3%, 5% 뛰기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 뭐 다 손대는데 하나는 뭐 상한가 들어가서 뭐 투연상 받고 막 그러지만은 결국은 계좌가 바뀌진 않아요. 계좌의 수익이.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은 시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조급하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를 몰라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를. 자, 우리가 상반기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수백 프로씩 다 났잖아요. 계좌 수익이 상반기에 최소 80%에서 200%까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서 지금 7, 8월에 지금 진입을 좀 해볼까 나는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뇌에 차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또 바빠지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막 빠짝빠짝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거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좌의 종목 수만 늘어나고 평가손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뭐 30%, 뭐 40% 계좌 평가손이 그렇게 쌓여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죠. 근데 정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맞이하고 일정 부분의 현금 최소 10%가 있다면은 그거를 또 좋은 기회에서 또 사고 또 되고 그런 자리로 가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면서 또 좋은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테마주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조급하게 쫓아가는 매매는 좀 저희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요즘 이런 테마주 장세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일단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이 열리는 것 자체가요. 일단 빠른 극단적으로 움직여요. 테마주 자체가. 네. 뭐 두세 방 상한가가 갔다가 그 다음 날 하한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시 매매를 단기 종목이든 중기 종목이든 우량주 등 소형주든 매매 전략만 잘 짠다 가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자금, 중기 자금으로 나눠서 비중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느 순간은 개별주 장세가 또 이렇게 계속 열리듯이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초전도나 맥심이라는 종목군들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또 초전도가 또 급락하기 시작하죠. 이제 또 맥심이 또 움직이죠. 이제 또 이제 화장품주도 중국 관광객 또 테마를 섹터죠. 그러면 세 가지 섹터를 묶으세요. 그러면 한 바퀴씩 돌릴 겁니다. 이 초전도가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숨죽이고 죽이고 있는 거지. 초전도에 관해서 이 연구 결과는 9월 초에 발표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뉴스 찌라시들이 또 계속 돕니다. 맞다 틀리다 하면서 하단에서 잡아가서 20% 30% 떼기 하고 나오고 또 이제 맥심이 올라가다 또 밀리면은 그걸 또 가지고 또 놀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종목도 또 내려오면은 또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뺑뺑이로 돌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극심한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률은 또 극대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전략을 잘 짜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리스크도 줄여놓고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또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이런 빠른 테마주도 전략만 탄탄하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찌됐건 우리 두 감독님 모두나 이 탄탄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룰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프로 주식리그 이번 시즌3는요, 총 8분의 전문가님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이어서는 이번 리그 4주차 탑4를 달성한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시죠. 자, 우선 주간 우승을 달성한 우리 최명장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들의 반등에 힘을 받으면서 이번 주 1위를 달성하셨죠. 또 테라젠 이텍스가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주간 우승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아쉽게도 4주 연속 주간 우승을 놓쳤지만 오늘 금요일 하루 승부다라고 출전시킨 이 롯데 관광개발이 하루 만에 6% 수익을 챙겨줬고요. 솔트룩스가 9% 넘는 수익을 달성하면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은 이번 주 2위로 시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 에코프로 논란은 있지만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큰 수익을 달성해주고 있죠. 9% 넘는 수익률과 함께 우리 문종 감독님은 이번 주 3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이막 감독님 알체라 6%대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AI 관련주인데요. 다가오는 24일 공개되는 하이퍼 클로바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경기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문종 감독님이 화를 내셨으니까 우리 성경희 감독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속 여기다 쏘면 안 되겠죠? 바로 이제는 계속 먼저 하실 거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자, 포트폴리오 리뷰를 할 텐데 이렌시스 그리고 자비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렌시스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렌시스는 로봇 감속기,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요. 감속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거의 99%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그 고공 행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10월, 11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는데 일단 그 부속 관련주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 종목 위주로 판단하면은요, 지금 이쪽에 지금 6월 달에 보시면 여기 6월 달이 매집을 일단 하나 끝내놨어요. 끝내놨고 지지 그냥 기어 내려왔습니다. 거리랑 없이 내려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까지 그냥 뽑아버리는 경우 수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지 이게 하락세계를 박는 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패턴을 어느 때보다는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여기서는 하단에서 뭐라 할까 물량 소화 여기서 물린 애도 여기서 다 손절하게끔 만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은 위로 3,300원까지는 여기 이 매집 장대 양봉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절대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상방을 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비스. 좀 자비로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경고. 자체가. 경고. 그죠? 네. 엑스레이로 보면은 불순물이나 이런 감지를 하는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반도체 불순물 장비 업체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식품 장비 업체, 자동화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7월 달부터 한 달 동안이군요. 7월 달, 한 달.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거의 뭐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렸죠. 근데 그대로 올렸다가 거래 없이 그대로 눌러놨어요. 그리고 61선까지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5,000원대까지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이제 간대 하고 그냥 또 믿음을 자비롭게 또 믿음을 더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패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지금 4월 달 고점을 보세요. 4월 달에 4월 달 패턴을 보면 올렸다가 제자리 61선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눌린 구조가 수렴 구조가 그지고 또 한 번 고점을 돌파시켰다가 61선. 이게 보통 개별주 종목들은요. 이걸 가지고 놀았던 세력들의 리듬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또 바톤 터치가 된다고 하면은 한 번은 5,000원에서 5,500원까지 가는데 기간적으로는 지금 현재 현재 구간 패턴에서는 한 번쯤은 위로 5,000원대까지는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번 시세를 줄 때 크게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죠. 이 시세를 줄 때 상승 흐름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우리 감독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감독님. 먼저 아니고 두 번째인데요. 자, 저희가 에코프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 하이로닉도 한번 리뷰가 궁금합니다. 이야기 짚어주시죠. 하이로닉은 사실 뭐 제 취향은 아니고 이제 시가총액이 한 1,700억밖에 안 돼요. 1,700억밖에 안 되고 동종목은 이제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뭐 9,000원 초반 전후부터 계속 그냥 좀 이렇게 지켜보았던 건데 편입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어제 장대를 한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장대를 그리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요새는 그 하루 급등을 하면 그 다음 날 또 연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좀 맞겠구나 해서 하마터면 또 이번 주에 괜히 또 1등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편입을 했고 그렇다고 나쁜 종목은 아니고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 의료 뭐 그런 쪽으로 하면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시장이 좀 열리는 게 의료 AI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고주파 그 피부 미용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홈쇼핑이나 뭐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좀 나오잖아요, 요새.
그 과거에는 뭐 피부과 가서 피부 시술을 받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회사고 매출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거의 없었어요. 매출이 뭐 70억짜리 뭐 막 그 적자 뭐 소폭 그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좀 그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져요. 물론 매출이 뭐 몇천억씩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어떤 그 얘들이 지속되어 온 어떤 실적의 추이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부채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은 그 제가 뭐 너무 사이즈 저는 뭐 솔직히 조 단위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이 편입을 안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그 좀 우리 단타하시고 좀 그런 분들 좀 차트 좀 잘 보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면은 괜찮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하이로닉 말고 포트에 편입된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괜찮고 뭐 이야기 네. 더 짚어주실 종목은 없을까요? 하이브를 좀 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하이브는 연초부터 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앞으로 좋아진다. K컬처 특히 K팝 쪽은 굉장히 좋아진다. 제 종목의 특징이 이번 주가 4주 차더라고요. 수익률 맞아요. 시즌. 내가 보니까 거의 상위권에서 그냥 플러스 수익으로 계속 일정하게 상위권을 맞아요.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는 장이었고 저는 제 스타일상 일단은 지키는 게 우선이고 시장이 뭐 10% 빠지면 당연히 10%에서 뭐 15% 정도 평가선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서 일단 지켜야지만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률 게임도 그런 부분을 했고 뭐 변동성을 가지고 뭐 한 주는 뭐 이렇게 그냥 뭐 플러스 왕창 냈다가 그 다음 주 뭐 마이너스 확 냈다가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이게 수익률 게임 뭐 이 부분이지만은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했고 제가 뭐 바라던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하이브가 종종 이제 제가 편입을 하고 이제 하는데 23만 6,500원이에요. 이게 이제 28만 원에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공매도가 이제 당분간 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이제 거의 좀 다 와가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기술적 차트로 뭐 한번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바닥을 찍고 요번에 이제 30만 원을 약간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약 192%가 올랐어요. 여기까지 192%가 상승을 한 자리죠. 그리고 지금 눌러주는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23만 원 언더 자리, 그 시장이 좀 더 한번 세게 맞아주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자리가 좀 오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만 원 초반 정도, 20에서 22만 원 뭐 정도 되면은 또 아주 좋은 자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 이제 앞에 추세를 보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박살났다가 21년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뒤로 약 70%의 하락 조정을 보였어요. 여기서 74%의 하락 조정을 보인 거를 추세를 돌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추세를 돌렸을 때 자, 여기는 보면은 추세를 돌리는 이 바닥점에서 기관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도 보면은 올해 초에 여기서 한 단계 올린 자리,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제가 연초에 한번 그 뉴지스 얘기를 하면서 주식 강의 할 때 배터리와 함께 하나 딱 집어드린 게 이거였는데 15만 원에서 여기서 들어온 거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들어왔고. 자, 여기서 이제 왕창 오르니까 외국인의 일부 가격을 보고 공매도 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수급을 다시 챙겨가는 그런 과정이다. 주식은 자 190%가 올랐어요.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190%가 오르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확 뚫고 가면은 그거는 뭡니까? 뭐든 너무 딱딱하면 부러져요. 유연하게 이렇게 가고 물량 소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과욕과 탐욕의 시세가 있고 몽창 풀배팅을 하고 한 10% 정도 비중을 가져가서 또 나눠서 이렇게 하면 살래라고 해서 보유하고는 괜찮은데 가끔 조목 상담을 보면은 막 50%, 100% 몰빵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이 수급을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핵심 대형주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완만하게 아주 좋은 수급의 질을 잘 변화를 시키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겹고 뭐하니까 이제 뭐 때리고 증권사 공매도 때리는 사람들도 때리고 그거를 또 사는 사람들은 싸게 주는구나 하고 미래 성장을 보고 모아가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정말로 말씀을 해준 것처럼 이 4주 동안 진행되는 리그 속에서 언제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상위권에 안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종 감독님의 이런 코칭을 장중에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종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월요일장 주전 선수들도 만나볼 텐데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우리 배찬수 감독님 생각지도 못한 종목입니다. 삼천리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한 모습이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오늘 스맥은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타났는데 로봇주의죠. 월요일장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많은 감독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솔트룩스를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한 모습이고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 게임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걸까요? 펄어비스를 주전 선수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영 감독님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금 힘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LG 생활건강 주셨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당류 제조하는 대상입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종목인데 활약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월요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우리 성경일 감독님 이 페라이트 관련주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상신전자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됐고요. 우리 문종 감독님 코스모 신소재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금 힘을 내주고 상승을 이어갈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월요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당연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 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쪽이실 줄 알았는데. 자, 상신전자를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을 했는데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상신전자 하면은 페트라이트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히토류의 대체 상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페트라이트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하는 그런 뉴스 자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신전자뿐만 아니라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선순환이 좀 돌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지금 금년 4, 5월 달부터 상승세가 나오면서 한 바닥을 올려놓고 또 2차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거의 8,500원까지 갔다가 거의 상승폭에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4,0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가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어요. 최근 2달 동안 조정파가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머리를 지금 튀어나왔어요. 머리, 봉 캔들 자체가요. 그리고 121선 상단에다 머리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상승 유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추가적으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봉을 보셔도요. 지금 하단 4,000원대에서는 완전히 이제 바닥증 후군으로 지금 나타났고, 그러면 이 자리가 예전에 저항대가 지금 현재는 지지대로 성립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음봉이 강하게 그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반토막이 주가는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기본적으로 월봉을 보시면요. 예, 월봉을 보셔도 십자 도지가 생성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부터라도 이제 다음 주 구간이죠. 다음 주 주간에 양봉 하나만 세워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6,000원까지는 목표 단가를 한번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대응한다고 하면은 좀 수익률이 이렇게 그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별 종목 순환 장세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 큰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문종 감독님, 코스모 신소재가 다시금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코스모 신소재는 뭐 제가 자주 이제 에코프로 형제와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을 이제 시키는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일단 히스토리를 보면은 과거에는 NCM 그 육들들 기반으로 해서 사실 좀 많이 뒤처졌죠. 뒤처졌는데
사실 이제 코스모 그룹의 가장 그 부분은 이 자금이죠, 자금. 자금의 어떤 그 이 부분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NCM 811 그 이상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진입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쪽으로 해서 이제 이 납품 계약이 돼 있고요. 일단 초도 계약이니까 그게 이제 잘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대규모 계약도 상당히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동종목 역시 지난 3월달에 제가 이제 노란톡과 이 강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10만 원 전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는 종목을 잘 안 드려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시기가 아니다. 시장이 지난 상반기에 엄청나게 수익을 줬으면은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자라고 시그널을 주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놨으면은 그래 시장한테 내가 번 거에 한 1-20% 적선하지. 그리고 나는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빠져라 고사를 지면서 여유로운 그 여가 활동도 하고 그러한 시기예요. 지금은 매매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을 읽어나가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 지수가 2,600포인트 이상 제가 노란톡에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왔어요. 제가 바라는 그 지수도 결국은 올 겁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것들 자주 제가 등장을 시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종목을 통틀어서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처럼 그러한 막 급등을 하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사실 7월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더블 났잖아요. 7월 한 달 동안 배터리 양극재들이 전부 다 100% 상승을 했어요. 100% 상승하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에코프로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그 자리가 왔고, 자, 이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리가 5-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님이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거를 지금 우리 그 김혜연 앵커 말고 그 전에 도 앵커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뭐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전부 다 걱정 어린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바로 1-2주 만에 더블을 갔어요.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노란톡에서 이걸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종목은 잘 안 드리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길로 좀 빠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인다라고 할 때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좀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 노란톡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신 초창기부터 이 궤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조만간에 이런 조정이 크게 이제 털리고 방향 전환을 할 때 아무튼 뭐 여러분들 계좌에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이번 조정의 말미에서는 한번 제가 뭐 8, 9, 10월 뭐 그런 추석을 전후해서 뭐 그런 자리에서 하나 또 공개를 좀 해드리지 않을까. 과거에 이수페타시스 비중 20% 심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허튼 종목은 말씀 안 드리잖아요. 동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제 노란톡에서는 단타 치고 하시려면은 들어오지 마시고 저는 뭐 노란톡 얘기 여기서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종목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시간에 투자하거나 그런 부분을 배워가시겠다라는 분은 환영을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는 가격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다 왔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언더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만은 15만 원 그 언더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리고 저 20만 원 위에서 잡혀 계신 분들조차도 비중만 한 10% 전후 기본 비중이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오늘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자금 규모는 한 2,200억 정도, 5% 증자인데 2,200억 정도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달 9월 6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고요. 그 자금 2,200억을 100% 시설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현재 그 양극재 캐퍼가 지금 현재 2만 톤인데 앞으로 20만 톤까지 늘린다고 하죠. 앞으로 3년 뒤에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더 좋아지는 그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좋아지는 그 절차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금은 매매할 시기가 아니라 시장을 좀 읽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 감독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문종 감독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일 감독님은 오히려 탄탄한 전략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더 맞는 감독님이 계신다 하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시장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의 기조에 힘을 받는 보험주들이죠.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 시기 좋게 보험주들을 포트에 편입하게 되면서 이번 주 주간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실형 확정에 그룹주들은 흔들렸지만 우리 문종 감독님은 에코프로로 큰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이번 주 무려 3위로 경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테마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투자에 특히 더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더불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